나이 들면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탑5.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커피부터 마시거나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바나나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또는 목이 말라서 시원한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거나 달콤한 감을 간식으로 드시고 계시나요? 사실 젊을 때는 이런 음식들을 언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며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심혈관계 기능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음식을 공복에 섭취하면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무심코 공복에 드시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5위 차가운 우유. 5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는 몸에 좋은 음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유 자체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60대 이후에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장 운동 저하입니다. 우리 위장은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차가운 우유가 들어오면 위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장 근육이 경직되고 소화 운동이 현저히 둔해집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원래 위장 운동이 젊을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느려지는데 여기에 차가운 음식까지 더해지면 소화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는 복통, 복부 팽만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당 불내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효소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져요.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유당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가스가 생기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섭취하면 혈관이 급작스럽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하게 데워서 식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우유는 위장을 자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숙면에도 도움을 줘요. 4위 감.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가을철 대표적인 과일이죠. 달콤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감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감을 공복에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탄닌이 공복 상태의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위결석이라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감결석 또는 식물성 위결석이라고 불러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적은 양의 위산으로는 탄닌을 제대로 중화시키기 어려워요. 오히려 농축된 위산과 탄닌이 만나서 더욱 단단한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결석이 커지면 심한 복통,
구토,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가을철마다 감을 많이 드신 고령자분들이 급성 복통으로 실려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떫은 감이나 덜 익은 홍시를 공복에 드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감은 당분 함량도 높아서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떫은 감보다는 단감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1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3위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정말 다양한 음료수들이 있죠.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부터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까지.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60대 이후에 이런 음료들을 공복에 마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급격한 혈당 상승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보통 35g에서 40g의 설탕이 들어 있어요. 이는 각설탕 8개에서 10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이런 고당분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30분 안에 2배에서 3배까지 급등할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과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이 모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또한 이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혈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상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동맥경화증을 가속화시키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탄산음료의 경우 위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서 위벽에 압력을 가하고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식도 하부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위산역류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탄산음료에는 인공감미료나 방부제, 착색료 등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화학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류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갈증 해소에도 좋고 몸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2위 바나나.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의외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왜 나쁜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나나는 분명히 좋은 과일이에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60대 이후에 공복에 드시는 것은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마그네슘이 약 37mg, 칼륨이 약 420mg 들어있어요. 이는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드시면 이런 전해질들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조절하기 어려워요.
특히 마그네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농도가 급변하면 부정맥이나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성분인데 급격한 농도 변화는 심장 리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장에 미치는 부담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이런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설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은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 함량도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위장 운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위장 수축을 억제해서 소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원래 위장 운동이 느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소화 기능이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위 커피.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60대 이상 분들 중에도 수십 년간 모닝커피를 드셔온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대 이후에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첫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산 분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위 점막이 튼튼해서 이 정도 위산은 문제없이 견딜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의 보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위를 보호하는 점액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 점막 자체도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과도한 위산이 위벽을 직접 공격해서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는 아침에 공복에 커피를 마신 후 심한 속쓰림과 복통으로 오시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출혈까지 일으켜서 토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려요. 젊을 때는 이 정도 자극에도 심혈관계가 잘 적응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30에서 40mm/H까지 급상승할 수 있어요. 이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입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원래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이는 혈당 상승,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수면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젊을 때는 카페인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다면 60대 이후에는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칼슘 흡수 방해입니다.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켜요. 6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탈수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요.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농축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탈수에 더욱 취약한 상태인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탈수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넣어서 드시는데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공복에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크림의 지방 성분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설탕이나 크림은 넣지 마시고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것을 권해요. 만약 아침에 꼭 뭔가를 마시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차를 추천합니다. 이런 차들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아침에 마시기에 좋아요. 지금까지 60대 이상 분들이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커피, 바나나,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감, 그리고 차가운 우유였죠.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은 60대 이후 변화하는 우리 몸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섭취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위산 분비량 감소 및 위 점막 보호 기능 약화, 소화효소 활성도 저하로 인한 소화 기능 저하, 혈당 조절 능력 감소 및 인슐린 감수성 저하, 심혈관계 기능 저하 및 혈관 탄력성 감소, 신장과 간의 해독 및 배설 기능 저하, 전반적인 대사 속도 감소. 이런 변화들을 고려해서 공복에는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첫째, 미지근한 물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둘째,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쌀죽이나 팥죽, 호박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은 위벽을 보호하면서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소화도 쉽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요. 셋째, 따뜻한 우유나 두유. 차가운 우유 대신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나 두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부드럽게 공급해 줍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를 선택하시면 돼요. 넷째, 부드러운 과일. 딸기나 포도 같은 부드러운 과일들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 줍니다. 단, 적당량만 드시고 너무 신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견과류 한 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각종 미네랄을 제공해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째, 허브차. 생강차, 캐모마일차,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들은 위를 달래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이에요. 또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을 드신 후에 속쓰림, 복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60대 이후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치아 상태도 예전만큼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위장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입에 30번 정도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2. 적당한 온도의 음식을 드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미지근하거나 적당히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는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3.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위장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4.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서 탈수가 되기 쉬워요. 하지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매 식사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칼륨이 많은 음식 바나나, 오렌지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공복에 당분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 산성이 강한 음식은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식이요법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공복에 신과일을 드시는 것은 여전히 피하세요. 여름철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지만 공복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위험해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감이 제철이지만 공복에 드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가을 과일인 배나 사과를 적당량 드시는 것을 권해요. 겨울철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를 찾게 되지만 역시 공복에는 피하시고 따뜻한 차류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60대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의 식습관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특정 음식을 거부하시거나 식사 후에 불편함을 호소하신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어요. 또한 부모님이 혼자 계실 때는 간편하다고 해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실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하다면 미리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 두시거나 정기적으로 식사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복에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을 드신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응급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심한 복통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 구토가 계속되거나 토열이 있을 때, 어지러움이나 의식 저하가 있을 때,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려갔을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분들이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커피, 바나나,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감, 차가운 우유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가운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공복에 과일을 드시기보다는 식후에 적당량을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